네, 조봉준 씨가 질문한 순수예술의 금전적 문제 이렇게 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셔가지고 왜냐면 순수 그림이면 순수 그림, 순수 음악이면 순수 음악, 그죠? 순수 무용이면 순수 무용, 뭐 이렇게 조금 장르를 딱 찍어서 물어보셨으면 아저씨가 좀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겠는데 순수 예술 그러면 모든 장르를 포함하는데 그 앞에 순수라는 게 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충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순수 예술의 금전적 문제라 함은 조봉준 씨가 질문하신 것은 나의 예술적 행위가 금전적인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예술적 행위로 인해서 금전적 이윤이 생긴다면 좋겠죠.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나요? 그래서 순수라는 걸 앞에 붙이면 좀 낫습니까? 대한민국에 순수라는 건 없거든요. 그 다음에 꼭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아울러서 순수하다, 예술을 하면서 순수하다, 착하다, 아름답다, 상당히 퀄리티 높다,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유독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순수하냐, 그렇지 않으냐, 상업적이냐, 아니냐, 이게 왜 따지냐 그러면 일제강점기 때 정확하게 일본 아이들이 그림은 이렇게 그려야만 한다라고 아주 뿌리 깊게 교육을 시켜놨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나이 희끗희끗하고 S모대나 H모대에서 그림 가르치는 것들이에요. 그 친일파들. 아직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이런 아이들이 우리나라는 수십 년 넘게 일본이 가르쳐준 그대로 예술은 이러하다. 이 범주에서 벗어나면 더럽다. 순수하지 못하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어요. 아저씨가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예술을 함에 있어가지고 착하다, 순수하다, 저건 더럽다, 저질이다. 그런 기준이 어디 있어요? 기준을 두고 우리가 이렇게 순수하다, 못하다를 구분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누가 정하느냐 이렇게 보시라고요. 조봉준 씨가 그런 기준을 정했습니까? 아니면 아저씨가 그런 기준을 정했나요? 아니면 지금 미술을 공부하거나 예술을 하는 친구들이 그런 기준을 정했나요? 그런 기준은 끊임없이 방송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기업에서 합니다. 왜? 일본에서 그렇게 규정되게 배워온 그런 마인드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순수한 예술, 순수하다 생각되는 작품들을 바리바리 긁어서 박물관을 만들고 개인이 소장을 하고 왜? 재산 가치로. 그럼 그 재산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상승시켜서 여차할 때 팔아먹고 재산적 우위를 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한민국에 뭐 좀 한다는 이게 미술쟁이들한테 후원도 조금 하고 말이에요. 기업 말 잘 듣게. 또 그런 애들이 또 형님 돈 좀 주고 후원하니까 얼마나 좋아. 뭐 우리 후배 양성하게 뭐 이렇게 그림 대전이나 이런 것도 한번 좀 해주십시오. 애들 자라나는 애들 상도 한번 줘봐야 이렇게 기분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저씨가 기업들이 운영하는 그런 경진대회 한번 읊어볼게요. 쑥 지나가요. 송은미술대상, 스틸어워드상, 양은미술상, 이루사신상, 두산현상대상, 삼성재단에서 하는 것도 있었는데 문제가 되니까 삼성은 이제 뽑아가지고 이렇게 해외 시상식으로 한두 명씩 선발해서 보내는 방법을 써요. 아주 삼성은 머리가 뛰어나죠. 아저씨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할까봐. 지금 아저씨가 쭉 부른 이런 그 경진대회들은 다 기업들이 후원하는 거예요. 기업들이 재단이고. 그리고 심사위원들은 다 뭐예요? 난다긴다고 하는 우리나라 미술, 예술, 교수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지식인들을 아저씨는 지식인으로 안 보거든요.
이 돈독오른 새끼들이에요. 이런 놈들은. 아저씨가 지금 페이퍼크래프트 때문에 쭉 지금 전국의 무형문화재라든가 아니면은 종이와 관련하는 이제 기능 장인들을 인터뷰를 따고 다니는데 다 자기 잘났다 그래. 그리고 이 사람들이 순수해도 다 누가 옆에서 꼬드겨가지고 자기의 전통 기술을 변형을 시키냐 그러면 그 지역의 대학 교수들이. 그래서 그 대학 교수들이 그 기능인들이나 장인들을 꼬드겨가지고 아주 쉽게 자기들은 연구 논문을 쓰고 일거양득이죠. 그런 순수한 사람들 꼬드겨가지고 정부에서 지역에서 지원받게 만들어주면서 거봐 너 나 때문에 너 이게 지원받는 거 아니야. 자기 또한 또 이게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는데 아주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때 그림은 이렇게 그려라. 음악은 이렇게 해라. 규정 지어놨어요. 이 틀에서 한 발자국도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순수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조봉준 씨. 예술에 순수한 게 어디 있어요? 착하면 예술 못해요. 아저씨 착해 보여요? 아저씨도 페이퍼크래프트 엔지니어예요. 한국에 단 한 명밖에 없어요. 아저씨밖에 없어요. 아저씨가 대학에서 그걸 배웠겠어요? 해외 유학 가서 배웠겠어요? 아니요. 아저씨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30년 넘게 이게 좋아서 그냥 해왔어요. 근데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해요. 어떤 계기가 되어서 지금 페이퍼크래프트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했던 거네? 그 우연찮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아저씨는 순수하다라는 거는 믿질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그림 그릴 때 뭐 르네상스 시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예술가들 뭐 순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림 안 팔려가지고 굶어 죽었지. 그 유명하지도 않고 살아생전에 그런 기득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무명으로 살다 보니까 그림 한 점 못 팔아갖고 굶고 다니는 거고 지 혼자 끼르끼르 이 나라 가서 팔아볼까 저 나라 가서 팔아볼까 다 팔아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처럼 그림은 그림쟁이 딱 정해놓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림을 하다 보면 건축하는 데도 많이 필요한 거고 디스플레이 하는 데도 많이 필요한 거고 예? 그림이 꼭 캠퍼스에다만 그린다는 개념을 박아놓은 게 뭐예요? 일제강점기 때 그림 그릴 때 구도 잡을 때 어떻게 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뭐 사선으로 수평으로 그리는 거 다 뭐 일제강점기 때 일제강점기 때 교육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너희들은 순수하다라는 거예요. 그 순수한 예술쟁이들이 존재해야만 이 기득권들이 시상식을 통해서 얘네들을 계속 양분을 줘서 자라나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소장하고 있는 순수 예술적 가치가 있는 그림들이 돈이 되잖아. 이런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도대체 우리나라에 예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각종 그림과 관련되는 거, 무용과 관련되는 거, 음악과 관련되는 거에서 그래서 조봉준 씨한테 아저씨가 하고 싶은 얘기는 순수 예술이라는 말을 우리 쓰지 말자. 굳이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고전이라 그러자. 고전 예술. 고전 예술은 우리 지금 현대 사회보다는 좀 더 순수하지 않았을까. 작은 거에 감사하고 자기 재능을 이렇게 어떤 말과 나누고 상대방과 나누는데 인색하지 않은, 그죠? 지금같이 경제 논리에 비춰지지 않은, 그러니까 고전 예술이라고 하자.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은 현대 예술이라고 하자. 또 앞으로 창조돼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응용 미술이라고 하자. 이렇게 용어 정리도 청년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해도 돼요. 그게 상식 아니에요? 왜 예술에서만큼은 사용하는 용어나 단어가 꼭 교수나 나이 처먹고 오래 자기 거 해서 먹고 살만한 사람들 이야기를 우리가 지지하고 그것을 습득하고 익히고 청년들에게 전해줘야 되냐고요. 아니에요.
세상은 계속해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계속해서 창조해야 되고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가 파인아트예요. 파인아트 같은 거 없어요. 우리가 용어를 정하고 우리가 행하면 돼요. 지금까지는 일제강점기 때 교육처럼 대학이 대학교로 사용되는 이상 교수의 말을 들어야만 학점이 나오고 교수의 말을 들어야만 졸업을 할 수 있고 교수의 말을 들어야만 취업을 할 수 있다라는 사이클로 다 구성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진짜 취업처가 있어요? 아니요. 교수 지가 지 돈 들여가지고 회사 하나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인턴 계약직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학과에서 말 잘 듣는 애들만. 나머지는 뭐요? 낙오죠. 그 뭐하러 그래요? 뭐하러 그런 인생을 사냐고요. 그냥 내가 좋아 예술을 하는 것이면 본인이 좋아서 열심히 하고 아저씨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아저씨가 페이퍼크래프트만 한 게 아니에요. 페이퍼크래프트가 좋아서 하지만 그게 생계수단이 안 되니까 아저씨도 장사도 하고 뭐도 하고 다 그렇게 살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술만 해갖고 내가 먹고 살겠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아니에요. 예술은 부가적인 거예요. 내가 항상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업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할 때는 자기가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여행을 떠나서 고민을 하는 것이 상식이고,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하고 싶을까를 고민할 때는 늙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 그게 뭐지? 어떤 일이 있지? 모를 때는 다른 환경으로 가보는 거예요. 백문이불여일견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인터넷으로만 뒤지면 그게 나옵니까? TV나 방송이나 이런 데서 나와요? 아니요. TV나 방송이나 언론 매체들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기득권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구조로 정신교육 하기 바빠요. 아저씨는 TV 안 본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조봉준 씨. TV 보지 마시고 순수 예술이란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조봉준 씨가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그게 평생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 해가지고 밥을 벌어먹고 살겠다? 난 이것만 해가지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가정을 가지고 집을... 아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과 하긴 싫지만 해야 되는 일을 하나 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저씨가 이 동영상 찍을 때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세상은 내가 하고 싶은 일 한 가지를 위해서 하기 싫은 9가지를 해야만 되는 게 세상의 이치라고요. 조봉준 씨의 자유를 위해서 조봉준 씨의 이웃이나 친구에게 해끼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조봉준 씨를 절제해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조봉준 씨가 하고 싶은 일 한 가지를 위해서 절제해야 된다고.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돈이 안 되거들라 돈이 되는 하기 싫은 일도 한 가지 선택해서 그것에서 생계 수입을 만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계속해서 양분을 투여해야죠. 아저씨가 그런 방법으로 지금까지 생존해 왔거든요. 그게 세상의 이치인 것 같아요. 만약에 조봉준 씨가 하고 싶은 일만 가지고 먹고 살고 난 평생 그것만 하겠다 그러면 돈을 쫓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거는 조봉준 씨가 하고 싶은 예술이 그건 말 그대로 그거는 예술이 아니라 그거는 장사죠. 그래서 순수 예술이란 말, 응용 예술이란 말, 상업 예술이란 말은 이 기득권들이 자기네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사회 구조를 만드는데 지속적으로 써오는 구분이에요. 그걸 청년 여러분들 깨야 돼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예술을 해서 먹고 살 수 있으면 좋죠. 그거는 여러 사람이 같은 예술을 했을 때 대중으로부터 인정받는 한 사람이
1대1 뿐이에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인정 못 받아도 난 그게 하고 싶은데 그럼 하기 싫은 일을 한 가지를 선택해서 거기서 자양분을 얻어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계속 투자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뭐 좀 어때서? 알겠죠, 조봉준 씨? 아저씨 대답이 좀 시원치 않았겠지만 숙제 하나 내줄게요. 지금 우리나라 그 기득권들이나 교수진들은 우리나라 서양화라는 게 우리나라에 들여온 그 최초의 화가로 고희동 씨, 고희동 화백을 봐요. 그래서 고희동 화백을 조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아저씨가 한 사람을 추천하자면 최용신 화백이에요. 그래서 고희동 화백과 최용신 화백 두 사람을 비교해 보세요. 공부를 하다 보면 지금의 우리나라 이 예술 시장이 왜 이런 식으로 구조가 이루어지고 지금까지 서울대나 홍대의 친일파들이 애들을 가르치고 앉아있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끝나요. 무용, 음악,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요. 청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식이 맞는 거예요. 교수가 말하는 게 전부 옳다? 아니요. 교수는 자기 월급 받으려고 여러분들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기업들, 기득권은 자기 재산 지키려고 여러분들께 끊임없이 자금을 지불하고 경진대회를 열어가지고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하러 해요? 차라리 외국에다 제출하고 외국 친구들한테 내 작품 자랑하는 게 낫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른 사업적 재능이 있는 친구들하고 연계해가지고 또 상품화하고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친구들 또 다른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자꾸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평생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내보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뭐 아저씨하고도 연계되나? 그럼 또 아저씨하고도 이렇게 연계도 해보고 다양한 한번 아이디어를 가져보자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지금 그 자리가 아닌 여행을 떠나서 생각해 보는 거라는 거예요. 알겠죠? 뭐 충분한 대답은 안 됐지만 그냥 아저씨의 주장만 그냥 이야기했네요. 도움이 됐나 모르겠어요. 자, 다음에 봬요.